자기들이 윤석열 대통령 정치에 경험이 전무하고 그런데도 이제 뽑아줬던 이유가 공정과 상식이었을 겁니다. 공정과 상식은 법의 영역이 아니에요. 법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의 영역 바깥에서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제 총선에서 이제 대패를 하게 되면서 거부권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법안을 통과시키긴 어렵죠. 교육, 노동, 연금 개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노동이 정말 제일 시급하다고 보는데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은 더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52시간이 무슨 천부인권처럼 성서에 무슨 규정된 뭐 무슨 10계명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더 일할 수 있잖아요. 더 일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어떤 부를 늘려가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쌓고 싶은 사람은 쌓고 만들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호남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너무 많이 안 좋고요. 물론 한 12% 정도의 지지를 받으셨습니다만은 특히 여사님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뭐 주술을 부리는 약간 거의 약간 무속인 수준의 어떤 그런 괴담이 많이 유포가 됐었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고요. 이재명 대표님은 이제 대선에 지고 나서 굉장히 이제 불신을 받다가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일어서고 그리고 민주당을 더 이렇게 강하게 만들고 이번에 대선에 이렇게 승리를 하면서 많이 지지를 또 이제 가져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관망하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 협의체가 출범한 20일 만에 좌초가 됐습니다. 네네. 사실 이건 의절 갈등이 해를 넘길 전망인데 네네.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속하기 힘들 거라고 봤고요. 둘이 내세우는 그런 주장의 카테고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25년도부터 건드려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와 학생의 입장이고 정말 이 숫자가 중요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어떤 생명을 다루는 의학 영역에서의 어떤 그런 과도한 어떤 법률적인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저수가 문제 그리고 이것들의 카운터파트로서 성장해버린 실손보험들 그거는 이제 비급여 그러니까 저위험 고비용 진료를 조장하게 만드는 게 실손보험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숫자를 늘리든지 만들든지 해야지. 근데 우리나라 의료인의 숫자가 OECD 평균에 모자란 건 사실이지만 기타 어떤 평균 수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수익권을 달려오고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메가툼 인덱스라는 영국의 싱크탱크에서 발표한 것만 봐도 우리나라는 2위예요. 전 세계에서. 일본 다음입니다. 그만큼 의료 인프라가 잘 깔려있고 의료인들이 정말 수준도 높고 그런데 이거를 무슨 개혁의 대상 완전히 그냥 때려 부술 대상으로만 이렇게 봐버리고 하니까는 뭐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났고요. 해를 넘기게 돼서 참 저도 안타깝고 2025년 정원을 건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드릴 수 있어요. 이미 1년이 넘어가 버려서 의료계에 이미 타격은 갔고요. 일단 진료는 어떻게 메꾸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암 치료라든 이런 것들이 계속 밀리게 되면서 초과 사망률이 확실히 더 증가하긴 했습니다. 이번 해에. 그런 것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대학에서 이제 연구 역량이 완전히 그냥 올스톱 돼 버렸어요. 우리의 어떤 의료 역량이 더 다운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